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어쨌든 요즘 코로나가 보통이 아니죠. 좀 답답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지나야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달 말까지는 고생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밤 9시만 되면 이제 캄캄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근데 확진 횟수가 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면 이제 뭐 다들 뭐 너도 걸렸고 나도 걸렸고 이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강을 잘 하세요. 자, 오늘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도정법을 공부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도계법은 정리 드렸는데 자, 기억은 날까요? 기억나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스킵 한번 하겠어요. 자, 일반점들 우리 하나의 도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 시나 군이라 할 땐 여러분 전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시나 군은 다 있죠. 그리고 특강 특특은 항상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특별시든 광역시든 특자시든 특자도든 모든 시나 모든 군입니다. 자, 이 시나 군에서는 자, 이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계획을 세운다겠죠. 자, 그 계획이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도시군 계획은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겠죠. 자, 우리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자, 그 중에 이제 우리하고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한번 스킵 한번 하세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할 거다. 모든 시나 모든 군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자, 우리 관리의 결정 사항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뭐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억나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국기법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또 지구, 구역 다 정리했어요. 정리한 것만 기억나지 말고 내용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용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알겠죠?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자, 또 두 번째는 우리 기반시설이었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관련돼 가지고 관리로 결정되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자, 그걸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해 드렸습니다. 뭐 순서 좀 바꿔서 세 번째는 뭐 지구 단위. 자, 지구 단위는 이번 차제는 내용 정리 안 했어요. 이건 1월 달에 들어갈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정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두 가지. 자, 쉽게 말해서 시나 군에서는 자, 일종의 이제 개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죠? 자, 이 지역을 개발 사업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비 사업은 여러분 종류가 세 가지 있다겠죠? 세 가지. 자, 뭐뭐 있나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일종의 우리 A라는 시에서 자, 재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겠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시나 군마다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A라는 시,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도 좋고요. 자, 이 시에서는 일종의 이제 우리 재건축 사업을 할 거다, 또는 개발 사업을 할 거다. 그 결정하는 것은 뭘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 관리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대로 말다시피 지난번에 잠깐 살펴드렸지만 우리 입안권자가 한번 얼른 스킵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입안권자는 보통은 시장 군수예요. A시 같으면 A시장이, B군이면 B군수가 하겠죠. 물론 특강 특특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안하고 나면, 자, 입안할 땐 여러분 절차가 있다겠죠? 입안권자 입안할 때 기본적으로 뭘 거친다겠죠? 다 잊어먹었어요? 들어본 것 같지는 하죠? 벌써 시간이 한 3, 4주 지나면 깨끗해져.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라고요. 자, 우리 기초조사를 거치고, 그리고 의견청취는 두 가지 있다겠죠? 주민 등의 의견하고 의의 의견 절차를 다 거친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나서 결정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입안하고 결정이라는 말 쓴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하고 승인. 뭐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유사하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자, 결정할 때는 절차를 뭐가 지나 있죠? 협심. 자, 협의하고 심의. 행정기관장 협의, 도계위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줄여서 도계위. 알겠죠?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럼 이제 관리로 했던 것은 이렇게 입안 절차나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도 여러분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겠죠?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꼭 기억하라겠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걸 결정한다. 이 절차를 다 거치라는 얘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절차를 다 준수하라는 이야기고, 또 시나 군마다 내용이 같겠다 다르겠다. 내용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A시에서는 개발사업 할 수 있죠. B군은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죠? 시나 군마다 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의 결정사항은 크게 말해서 네 가지 것을 공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개발사업을 정리해 드렸죠. 자, 오늘 이제 정비사업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개발사업에 관한 것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결정사항 중에서 요 세 가지는 우리 국계법에서 공부한다겠죠. 그래서 국계법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자, 개발사업은 어디서 했었죠? 자, 우리 개발사업이 결정되면 이 절차가 필요하다겠죠?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 줄여서 도계법. 자, 여기서 정리할 것이고. 자,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결정이 하면, 자, 정비사업은 이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결정하면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 도정법이. 그래서 오늘 할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뭐 도정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 국계법에서는 12문항 출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도계법은 몇 문제? 6문제. 도정법도 6문제. 이 세 개만 다 맞아도 24개네. 그렇지 않나요? 계산상은 됐네. 세 개만 다 맞으면 24개. 그럼 이제 나머지는 공부 안 하고 찍어도 몇 개는 맞겠지. 그러면 합격이네. 그러지 않나요? 계산상으로만 그래. 근데 다 맞지를 못해. 알겠죠? 뭐 이게 다 맞기만 하면 법 3개만 공부하면 되지 뭐. 굳이 6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맞을 수가 없어. 물론 맞으신 분도 있긴 해. 괴물 같은 분도 있으니까. 괴물 같은 분도 있어. 공부하시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는 아니다. 그죠? 우리는 아니다. 그럼 우리는 맞을 점수가 어느 정도 잡으시라고. 국계법에 모두 8개 이상은 맞으셔야 돼. 진짜 이상적으로는 10개 이상 맞으면 아주 편해. 국계법 한 10개 정도 맞아놓으면 나머지 운영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건축 때 또 7문제씩이니까 잘 맞아야 되니까 어제는 그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개발법하고 정비법은요, 우리 국계법에서 관리기획에 의해 가지고 그 시나 군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절차 등을 정하는 법이에요. 이게 주로 절차법이에요. 절차라는 것은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파트마다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발정비법은 국계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같은 토지공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좀 더 용도적도 같이 다 나올 것이고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 지구단위 계획 표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두 개는 절차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개발 사업을 정리했거든요. 자, 도계법 내용을 한번 보고,
도고 정비법하고 비교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비교점을 좀 찾아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일반점들이 개발법에서 공부했던 거. 자, 도계법은 여러분 출발점을 하겠어요. 자,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출발이 뭐죠? 개발 계획을 출발하겠죠? 큰 틀을 먼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겠어요? 구역,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도시개발 구역이에요. 자, 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거기서 개발 사업을 한다겠죠? 개발 사업. 그럼 개발 사업은 출발이 뭘로 출발됩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 시행자가 정해져야지. 잊지 마시라고. 알겠죠? 절차 흐름이니까. 그래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는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업무 보실 때 또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여러분이 나중에 업무 보실 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럼 이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말도 피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그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투자해도 그런 건 알아야 돼. 알겠죠?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개발은 사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이 참여하기는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알겠죠? 근데 재건축 같은 건 규모 좀 작죠? 알겠죠?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중에 분명히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재개발 정도도 접할 수 있지만 요 정도 접하려면 좀 더 지식이 더 많아야 되고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 참여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개인이 여러분 자신이 부를 창출할 수도 있어. 알겠죠? 물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어차피 우리가 규제를 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에 관한 희망은 다 있잖아요. 그죠? 언젠간 또 풀리겠지. 왜냐면 우리는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좁고. 그런데 다른 수단이 없다면 현재는 실물 경제로서는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가장 현재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요즘은 금융 경제로서 주식 같은 거 좀 많이 하죠. 여러분도 많이 하신가요? 요즘 다 한다던데 주식은? 안 해요? 어쨌든 뭐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시면서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 두 가지는 다 하실 줄 아셔야 돼. 알겠죠? 경제생활 하시면서 한쪽만 하고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전부 다 알아야 돼. 경제활동 하시면서 큰 축이 두 개잖아요. 우리 실물 경제하고 금융 경제 그게 두 가지거든. 그죠? 근데 큰 축으로만 따지면 근데 둘 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알겠죠? 어느 정도 아셔야 돼. 그래서 실제 보면 안다는 것은 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금융경제도 마찬가지고 실무경제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어느 정도 수익도 볼 수 있고 또 사업도 해갈 수 있고 뭔가 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지만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나중에 업무 보실 때는 더 많은 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야지 더 많은 것을 개척도 할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어. 알겠죠? 엊그제도 또 뭐 어떤 분이 개업한다면서 공장 쪽을 좀 손대면 어쩌겠느냐 라고 저한테 또 상의를 어차피 이제 부동산에서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니까 공장 쪽을 좀 매매라든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참을 하겠어. 공장을 매매할 정도면 토지를 알아야 되고 토지를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처음에 중개업 막 개업해가지고 손대기는 무리야. 알겠죠? 막 개업하면 계약서 정도 못 쓴 사람이 무슨 토지를 거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했나니까. 가장 쉬운 건 여러분 전월세 같은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전월세는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문제는 이야기죠. 전월세는 나만 한다고 너도 한다고. 워낙 많아. 그래서 별로 수익도 별로 안 돼. 물론 그것도 수익 내기도 쉽지도 않아.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하는 거니까 기본 베이스는 깔고 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넓혀서 토지든 뭐든 기타 손은 그 다음에 되는 거고. 그 토지 손 내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공장 용지 같은 거 거래하려면 뭐 토지 내역을 알아야 되고 또 공장 용도도 알아야 되고 또 공장 물건이 많이 나올까요? 물론 메리트는 있어. 돈은 크지. 돈은 크지. 얼마 전에 저쪽에 27억짜리 뭐 거리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연락 와서 약간 상담 좀 해줬는데 뭐 그 규모가 큰 27억짜리 거래 하나면 수수료 얼마 들어지겠어. 그죠? 이게 메리트는 있어. 근데 그게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2, 3개월을 거의 투자를 막 해야 돼.
이상교를 한 건씩만 빼도 대성공이야. 알겠죠? 이상교를 한 건씩만 빼도 1년에 한 대건만 빼도 그것만 거래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전월세 안 해도 될 정도 수입은 이상이 나와. 알겠죠? 훨씬 더 나오지 수입이. 근데 그게 그 마음먹은 대로 이상교를 한 번씩 내 차지가 되냐는 이야기지. 그죠? 그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또 그 거래는 토지 쪽을 잘 모르면 큰 코 다칠 확률도 많아. 알겠죠? 그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물건 하나 파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긴 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우리 개발 사업의 출발점이에요. 알겠죠?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야기죠. 사업의 출발은 항상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행자 이야기했죠? 시행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다고. 알겠죠? 조합도 구역 지정 이후에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뭐 한다겠죠? 공사 계획.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해할 때는 공사 계획이야. 어떻게 공사하겠다. 구체적인 계획. 자, 그걸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기는 실시 계획. 이건 우리 시설 사업도 마찬가지였죠? 도시공획 시설 사업도 명칭이 실시 계획이라는 말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자, 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니다. 자, 계획의 통과 과정, 즉 승인을 받으라겠죠? 승인이. 자, 그것을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실시계획 인가. 혹시 기억나요?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누가 인가해줘? 그죠, 지정권자. 우리 개발법은 전부 다 누구 찍으라겠죠? 지정권자. 두 가지 빼고는 지정권자예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 그죠? 다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가 누구라겠죠? 원칙은 항상 원칙을 항상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원칙은 누구라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딱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가를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인가 받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다 했죠? 공사가 들어간다겠죠? 그것을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우리 방식에 따라서 수용 방식을 취할 수도 있고 환지, 혼용은 어차피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혼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고 환지 이것을 정리해 드렸네요. 자, 우리 수용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수용이나 사용 방식인데 이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한다겠죠? 취득한다. 그래서 항상 초점은 여러분 우리 개발구역은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을 개발사업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겠죠? 틀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낙후된 구역이다. 자, 이렇게 경계도 불분명하겠죠? 그리고 높낮이도 틀리고 아주 낙후된 이런 지역입니다. 공공시설도 없고 이런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지역을 공사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만든다겠죠? 자, 이렇게 도로 반듯반듯 놓고. 자, 사실 조그맣게 그랬죠, 여러분들. 개발구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야? 그렇죠. 1만 조금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야. 그 최소가 1만 이상이니까. 1만 미만짜는 개발구역 지정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넓은 것은 뭐 여러분들 몇백만도 있어. 굉장히 구역이 클 수도 있고. 됐죠? 근데 편의상 간단히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리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 개발 사업은 규모가 커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한마디로 개발 사업의 초점 뭐라 했죠? 토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 구획 정리. 알겠죠? 토지 구획을 정리해 준다. 그래서 옛날 법이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었어요. 지금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토지구획을 정리해 주는 게 기본 초점이다. 다시 말하면 개발사업은 건축물들 지어서 빵빵 바꿔주는 것 아니다. 예외적으로 하는 건 있어. 우리 입체한주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예외고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은 토지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수평적이고 평면적 사업이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좀 더 우리 정비사업 비교해요. 알겠죠? 정비사업은 입체적인 사업이거든. 건축물들 바꿔주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은 토지 정리에 초점이 있다. 초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수평적인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수용 방식 한다는 것은 여기 소유자들 다 있다겠죠?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돈 주고 내보낸다겠어요. 강제로 쫓아내는 겁니다. 물론 돈 줘야 돼요. 보상금이. 자, 그래서 수용할 때는 법의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이 법은 우리 공토법이 있다겠죠? 줄임말로 공토법이. 그럼 여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공토법 절차 잠깐 말씀을 드려 참고로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사업인정 고시 받는다겠죠? 그 조도 작성하고 협의 거쳐서 재결 단계까지 가면 수용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절차를 수용해가지고 항상 놓치면 안 될 거. 공사 끝나면 중공사 나오겠죠? 중공사 받는다는 이야기야. 중공사 떨어지면 그 다음 뭐 한다겠어요? 이렇게 땅을 조성한 것을 공급한다겠잖아. 조성된 토지 공급. 이걸 뭐라고? 분양. 알겠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분양. 수용한 것은 일반적으로들 다 시행자가 만들었잖아요. 이 땅을 분양해야 다녀야 돼? 해야지. 그래도 해야겠잖아. 분양 성공하면 뭐라고? 대박. 분양 실패하면 쪽박. 수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을 할 거다. 자, 물론 예외적으로 조성된 토지가 아닌 토지, 일명 온영지죠. 온영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목적은 자연 친화적. 알죠? 그런 목적으로 온영지를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용 방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요? 분양. 분양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라고. 자, 우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어떻게 했죠? 감정가.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다. 자, 공급하는 방법은 경쟁 입찰이 원칙.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것도 틀은 잡아놓으시라고. 그 내용은 아직 안 외웠어. 알겠죠? 그 틀을 잡아놓고 나중에 추첨에 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다 외워야 돼. 알겠어요? 일단은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돼. 초점은 조성된 토지 공급이 초점이니까. 자, 그리고 환지입니다. 자, 환지는 토지를 바꿔준다겠죠? 1번 소유자에게 땅을 주고 공사 끝나고 주겠죠, 당연히. 그죠? 같은 땅이라겠어요. 똑같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알겠죠? 같은 땅인데 1번에 주고 2번 주고 3번 이런 식으로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 환지는 절차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 도계법 절차, 우리 법률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환지할 때는 제일 먼저 뭘 수립한다겠죠? 꼭 오기 전에 수업 한 거 툭 수업해갖고 와. 지난주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있으면 멍하니 앉아가지고 또 끄덕해가지고 그리고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알겠죠? 공부 안 하면서 없다 그러면 답답해. 저는 숨이 차. 무슨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기초인데도 기초도 못 따라오면 나중에 그 살붙이 못 줄라고 이제. 그래서 시험 포기하려고? 시험 포기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돼? 그죠? 꼭 하세요. 지난번에 이틀에 한 번씩은 보라고 이야기했죠? 다 듣고 넘기는구나. 좀 하세요. 지금 해야지. 시국도 안 좋은데 공부도 안 하면 어쩌자고. 알겠죠? 요즘 공부하기 좋잖아요. 나갈 때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꾸 반복해서 듣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뭘 수립한다겠죠? 환지 계획을 수립해. 간단하게 적어드렸잖아. 환지 계획을 수립해. 그 다음 뭐 한다겠어? 공사 들어간다겠어?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나온다겠잖아. 그러면 며칠 이내? 이거 숫자 잘 나올게 60일에 적어드렸고. 뭐 한다고?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뭐야? 땅을 바꿔주는 처분. 그죠? 환지 처분은 공고해야 되냐 돼. 공고하고. 그죠? 소유권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고? 공고의 다음 날 경우.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청산하고 등기 절차가 들어가더라.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하더라. 됐나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지정권자가 아니고 환지 처분도 시행자가 해요. 알겠죠? 대신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면 인가받으라 했잖아.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해준다고? 지금 지정권자가 아니고 시군구자. 그래서 개발법은 인가 등은 다 지정권자인데 두 군데가 아니라겠죠?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이 대목.
환직의 인간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시군구장, 시장군수, 구청장. 알겠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급이잖아. 그죠? 그 아래급인 시군구장이 인가하더라. 그래서 행정청이 아닐 때만 인가 들어갈 것이고, 또 여기 절차에서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예정지 지정은 필수다, 임의다. 임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자, 예정지를 지정하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사용 수익권이 딱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한다. 그래서 크게 틀로 따지면 이거 여러분들 계획 세우고 공사해서 공사 끝나면 환지처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청산 등기. 청산제를 말하다시피 많이 받은 사람들, 증안제 줬다면 그 사람한테 어쩐다. 돈을 받아야 되겠지. 가만지 줄여서 주면 그 소유자에게 돈을 줘야 되겠지. 기억납니까? 증안지 가면 청산 절차가 진행될 거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안 해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야기했죠. 공사 끝나면 뭐라고? 환지 처분해 주더라. 그래서 환지 방식은 분양해 준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 일반에게 분양해 준 것이 아니라 기존 소유자에게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이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개발법에 했던 기본적 내용이고요. 자, 우리 내용 조금 들어가면 우리 개발계획부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것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 자, 그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이제 살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할 거예요.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발계획부에서 이제 세 가지 것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원칙은 계획이 먼저고 구역이 나중이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5가지 경우 예우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 항상 원칙은 계획이 먼저 선 계획, 후 구역 지정. 알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자, 5가지 암기. 뭐 주상공 지역, 또 주상공은 몇 프로 이하? 30% 이하. 또 잔혹, 생록. 그죠? 자, 또 도시지역, 외지역. 또 국장이 협의한 지역. 또 한 가지가 공모. 5가지 딱 기억하시라고. 자,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정리했던 것이, 자, 우리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이때 동의를 요한다겠죠? 소유자 동의. 자, 동의 정족수는 어떻게 요하겠어요? 면삼이 and 소 2분의 1. 이게 and지 또는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면삼이 and 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면적 3분의 4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그리고 전체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대신 누구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국가 지자체, 하나 깡패라고 했잖아요. 국가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까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동의자수 산정 기타 등등 절차 등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자, 세 번째 정리했던 것이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이죠. 개발계획 내용은 여러분 17가지 이상 돼서 못 외우지만 최소한 4개는 외우라겠어. 자, 우리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게 4가지 있다겠죠? 4가지 어떻게 외우라고? 비, 목, 세, 단. 자, 비가 뭐예요? 비용부담 계획. 목은 목록, 세운 목록. 자, 세는 세입자 대체. 단은 단계별 계획.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인데 줄여 단계별 계획.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것을 정리했고요. 자, 개발 구역 테마에서는 5가지인데 제가 3가지만 정리해 드렸어요. 2가지는 좀 복잡하니까 1월 달에 들어갈 거예요. 자, 3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 그죠? 지정 제한 요청은 나중에 추가할 거예요. 자, 지정권자는 원칙이 누구라고? 시도지사. 대도시장도 지정권자이다. 됐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가지. 첫째, 국가. 두 번째, 제안받은 경우 지정 제안. 세 번째, 요청. 네 번째,
협의가 안 될 때. 다섯 번째, 긴급. 그래, 5개 외우시라고. 그 단어 찾으시라고. 알겠죠? 이것도 단일 문제로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지정 규모를 정리해 드렸거든. 자, 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도시적에서 자, 일반 주상록 지역은 얼마 이상? 1만.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 도시적 외적은 30만 이상이 원칙. 예외적으로 10만 이상도 가능하다까지는 기억해 놓으세요. 자, 또 세 번째 지정 효과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 자, 의지되는 것 하나 하고 개발구역은 개발행위, 다른 개발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려면 허가받아라. 개발의 허가제. 자, 의제되는 것은 두 가지. 의제는 법에서 본다고 생각나겠죠?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되면 거기는 뭐가 의제된다? 도지. 알겠죠? 자, 도가 뭐죠? 도시지역.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네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시행자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행자는 기억나죠? 우리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 시행자 종류 많았죠? 이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해줘야 돼?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더라. 12가지 있었잖아, 시행자.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공시행자는 누구 있었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기억나죠? 이자들 중에서 또는 민간시행자, 소유자나 조합 등등이 있거든. 이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정 신청하는 거야.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알겠죠? 그럼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면 지정받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자, 실시계획은 시행자에서 인가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해간다. 이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딱 입력해 두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 출발점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뭘 지정하라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거야. 개발사업의 출발은 뭐부터 출발한다고? 시행자. 그죠? 시행자가 정해줘야지. 시행자 정해지면 그 다음 무슨 계획? 공사계획. 인가 받아야 되겠죠? 인가 나와야 공사가 들어간다. 대신 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절차가 좀 달라져. 알겠죠? 수용 방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 공토법 정한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야 되고, 환지 방식 취할 때는 이 절차 밟아서 환지를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초점은 수용 방식을 할 때는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요? 한마디로 분양.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 알겠죠? 그 분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환지는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땅을 바꿔주는 처분.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환지 처분. 그래서 환지 처분하게 되면 공고하고, 하는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기존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공고일이 끝날 때. 기억나죠? 자정기점에서 끝나고 취득하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청산 등기 절차. 자, 그래서 큰 절차는 3개니까 딱 기억해 두시면 돼. 중간에 예정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환지객 인가도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행정청 할 때는 인가 안 받고, 행정청 아닐 때만 인가 받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개발법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같이. 자, 우리 정비법도 마찬가지인 게 비교청원도 한번 적어드리고 다시 또 정비법 들어갈게요. 일반점들 정비 사업에 관한 것도 똑같이. 자, 뭘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야, 정비 사업은 한마디로 뭐라 했죠, 우리가? 한마디로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이야. 알겠죠? 고치는 사업이야, 고치는 사업. 개발 사업은 고치는 거야, 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걸 항상 구별하시라고. 한 도시를 개발하는 만드는 것이니까 신도시를 건설하는 건 개발 사업이고, 정비 사업은 구도시, 알겠죠? 낡았기 때문에 고치는 거. 정비가 고치는 거잖아. 그것을 정비 사업이.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의 종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자, 또 우리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야. 자,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지도 잘 모르시는 분 많죠?
물으면 물을 거야.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뭐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데다 뭐야?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거.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거. 그럼 뭐가 틀리는데? 그죠? 그럼 이제 그것도 공부할 거예요. 주관계사업이 또 뭔가는 이건 잘 많이는 못 봤을 거예요. 알죠? 근데 하고 있어. 주관계사업 중 한 가지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관심이 없어서 못 본 거지 하고 있는 데 있어. 알겠죠? 그래서 주관경 개선사업도 있다. 자, 그럼 이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여러분 1페이지에 적어놨죠? 큰 절차는 거의 유사해. 자, 먼저 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구역이 정해진 건 똑같아. 구역 지정되기 전에 뭐가 수립돼야 돼? 계획이. 똑같아. 계획이. 단지 이제 정비사업은 계획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거기 써졌죠?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정비 계획. 개발법은 개발 계획 하나 있잖아요. 정비 사업이 좀 더 절차가 복잡하다니까. 자, 그래서 계획이 두 개가 나와요. 자, 처음에 뭐가 먼저 있다고?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정비 계획입니다. 그 위에 그림 기억납니까? 그 1페이지 보지 못해? 오늘 나간 자료. 오늘 나간 자료. 얼른 뒤에 가서 가져와. 항상 자료가 있으니까 챙겨주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 보면 먼저 뭐가 수립되죠?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정비계획. 알겠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야, 계획. 계획이 수립되면 그 다음 뭐 한다고? 구역이 정되겠죠? 정비구역. 똑같아. 흐름 똑같다고 딱 보시면 알겠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계획이 두 개 있다는 거. 물론 그 위에 방침도 있습니다. 방침은 일단 무시하고 계획이 두 개 나와.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개발법은 개발 계획 하나 있잖아. 됐죠? 정비법 계획 두 개 나와. 자, 그러면 달피 느낌은 딱 보세요. 정비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은 뭐가 또 좀 더 큰 계획일까? 그렇지. 기본 계획도 커. 틀을 잡아주는 계획이니까. 그리고 정비 계획은 좀 구체적이다. 됐죠? 그래서 계획이 있어. 선 계획. 그 다음에 후 구역 지정. 흐름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그 다음 뭐가 진행될까? 정비 사업. 알겠죠? 똑같이 봅시다. 내가 일부 같이 그릴 거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비 사업의 진행은 어떻게 출발될까요? 그래요. 제일 먼저 뭐가 지정돼야 돼? 시행자. 알겠죠? 그 절차는 3페이지에 나와 있어. 토음 똑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알겠죠? 여기 시행자가 등장합니다. 절차 흐름도는 그 유사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역시 여기도 시행자가 공사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짜야지. 공사 계획을 여기는 표현이 사업 시행 계획이란 말을 씁니다. 시행 계획이야 말로 실시계란 말 쓰는 것이고 법에 쓰는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사업 시행 계획을 쓰면 한번 시행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죠?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역시 이것도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똑같다니까 흐름은. 알겠죠? 명칭이 다르고 이제 내용은 좀 다르겠죠. 성격이 다르니까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만 큰 절차 흐름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단지 이제 좀 세분된 거. 자, 원래 우리가 계획, 구역, 사업이었잖아. 그래도 마찬가지. 계획, 구역, 사업 똑같잖아. 단지 계획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 계획이 있고. 자, 물론 또 여기 또 절차가 몇 개 더 들어갑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추가할 거니까 일단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이 있고. 됐나요? 그 정비 구역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은 출발이 뭘로 한다고? 시행자. 개발 사업도 시행자도 출발되잖아. 알겠죠? 시행자고 정해줘야지. 시행자 정해줄 것이고 또 시행자가 계획을 짠다겠죠? 마찬가지 계획자. 단지는 실시계란 말 쓰는 것이고 여기는 시행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 시행계획.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똑같이 인가도 좀 사업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근데 이제 정비사업은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사업은 주로 토지정리가 초점인데 정비사업은 토지정리가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건축물 등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들어가. 그래서 정비사업은 입체적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재건축하면 건축물 지어줘야 돼, 안 지어줘야 돼? 그 재개발도 마찬가지. 건축물 다 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축물 지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개발구역은 토지 정리하는 거잖아요. 토지 이렇게 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따라서 정리해 준다겠죠? 근데 여기는 건물 지어서 줘야 돼, 건축물. 자, 건축물 주려면 분양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지. 절차가 좀 틀린 게 여기는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만 정비사업은 기억하시면 돼. 자, 볼까요? 자, 인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분양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이것만 딱 빼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아, 나머지는. 알겠죠? 또 흐름은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인가 떨어지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분양을 받아서 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쉽게 말해서 건축물 지으는데 건축물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시행자에서 분양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분양을 받으려면 시행자가 분양한다고 뭐죠? 알려야지, 통지, 공고합니다. 분양하겠다고. 그러면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 신청하겠다 안 하겠어? 할 사람은 신청하고 분양 안 받을 사람은 신청 안 할 것이고.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분양은 일반 분양이 아니고 일반 거기 정비구역에 있는 소유자들이에요. 알겠죠? 정비구역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 그 지역에 살기 싫으면 나가야지. 알겠죠? 근데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싶으면 공사 끝나고 아파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분양 신청해가지고. 그자들에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통지 공고하고 신청 받아.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분양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분양 계획을 뭐라 그러죠?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알겠죠? 관리 처분 계획. 그 뒤에 절차 그려졌으니까 보세요.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분양 계획이 뭐라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야. 역시 이놈도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분양 절차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분양을 받아. 분양한다고 알려야겠죠? 그걸 신청하겠죠?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을 짜는 게 뭐라고? 관리 처분 계획이야. 역시 인가 받는 건 똑같아. 됐죠?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 뭐가 들어가죠? 철거 등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개발이든 재건축 사업에서 물어볼 때 간간히 사업 시행 계획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물어보잖아. 시행 계획 인가 나왔냐 안 나왔냐. 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나왔냐 안 나왔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분양 절차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분양은 일반 분양은 아니라서 알겠죠? 소유자들은 분양을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 물어보면 재개발 현장에서 관리 처분 계획 떨어졌어요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 이게 인가 나와야만 그 다음 뭐 할 수 있다. 철거가 들어가. 공사가 들어가는 거야.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 안 나오는데 공사 못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철거 등이 들어갑니다. 공사 진행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똑같은 게 사업 시행 같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단지 요 부분에는 분양 절차가 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분양 받아서 철거하더라, 공사 들어가더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공사 끝나면 남은 절차는 똑같아. 준공 인가 받아야 되겠죠? 준공은 다 똑같다니까. 공사 끝났으면 이제 철거해가지고 공사 진행했겠죠? 공사 완료되면 뭘 받는다고? 준공 인가.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자, 공사 끝났으면 아파트 지었으면 아파트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 그 신청해갖고 된 사람들한테 아파트 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환지처만 똑같이 소유권 이전 처분이야. 알겠죠? 아파트 주거나 또 땅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개발 사업은 토지가 초점이고 정비 사업은 건축물이 초점이어도 여기도 건축물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 토지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점이 뭔가를 기억하시면 돼. 초점이. 자, 그럼 이제 토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처분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고시해 줍니다. 환지 처분은 공고란 말 썼죠? 공고란 말 썼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하고 고시. 표현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예요. 그럼 마찬가지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제 그 아파트가 내 것이 되는 거야. 소유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우리 환지할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 변동이죠. 흐름 절차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할까? 똑같기도 청산하고 등기. 그래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자, 그래서 자, 얼른 한눈에 좀 들어옵니까? 비교쳐서 한번 제가 그려드린 거니까. 그리고 어느 흐름에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제가 큰 흐름은 노란색으로 적어놨거든. 자, 개발법도 큰 흐름은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 사업하는 거야. 자, 우리 정비도 자, 도정법도 제 흐름이 계획을 세워. 계획만 두 개 있다는 거야. 계획이 무슨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이 먼저 있고 정비 계획 수립에. 계획 수립됐죠? 그 다음 뭘 지정해? 정비 구역을 지정해. 알겠죠? 자,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야. 똑같아. 자, 사업의 출발은 뭘로 출발한다고?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 그리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공사 계획을 짠다겠죠? 표현만 달라. 여기는 무슨 계획 말 쓰고 있고? 실시 계획. 여기는 시행 계획. 됐나요? 그리고 또 인가받는 건 똑같아. 인가권자는 달라요. 알겠죠? 여기는 지정권자가 있지만 여기는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그런 건 이제 세세한 건 좀 다르겠지만 일단 큰 흐름은 똑같아.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공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공사하면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철거. 그런데 여기는 뭘 받아 철거하더라? 분양을 받아서 철거하더라. 알겠죠? 그냥 공사장이 아니라 뭘 받는다고? 분양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는 거야. 공사 들어가는 거야. 사업시 인가 떨어져야지 분양 절차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럼 분양을 하려면 시행자가 분양한다고 알려야 되겠죠? 통지 공고. 그러면 그걸 보고 분양할 사람은 신청하고 분양 안 받을 사람은 신청 안 하면 돼. 신청 안 한 사람은 돈 받고 나가면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 아파트 앉아 있으면 다 재건축하면 다 아파트 새거 받는가요? 이사 갈 사람은 나 돈 주라 그냥 나갈란다 그러면 돈 받고 나가는 거야. 제 말 이래요? 다시 그래 그게 계속 살려면 아파트 서로 질도에 기다렸다가 서로 들어오면 그 분양으로 들어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계획을 짜는 게 뭐라고? 관리 처분 계획이야. 알겠죠? 그리고 인가와 똑같아. 그럼 관리적 인가가 나와야만 뭐 할 수 있다? 철거. 알겠죠? 여기서 잘 나오는 기본 문제예요. 철거는 언제 들어간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들어갑니다. 예배는 일단 나중에 할 것이고. 알겠죠? 철거하려는 것은 언제 철거한다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와야 돼. 그래도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철거 들어갔다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관리처분 인가도 안 나오면 철거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철거를 못하는 것은 공사 못 들어가는 거잖아. 철거해야 공사 들어가지. 항상 정비사업은 구도시니까 건축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발사업은 개발구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건축물 거의 없어. 알겠죠? 거의 없는 지역이고 여기는 이미 있지만 낡은 지역이잖아. 특히 재건축이면 낡은 아파트 있잖아. 허물고 새거 지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 나와야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럼 똑같아. 철거도 공사해가지고 공사 끝나면 준공인가. 여기 준공검사라는 말 쓰냐 표현 똑같아.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나 확인받는 거야. 공사 끝났죠 이제. 끝나면 완료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소유권 바꿔주는 처분이 소유권 이전 처분. 그리고 이는 고시합니다. 환지 처분은 공고란 말 썼잖아. 그러니까 표현만 좀 다르니까 비교하면서 보시라는 이야기야. 소유권 이전 고시.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해요. 여기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했잖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청산하고 등기 절차. 그러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물론 세부 절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보충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된다. 개발하고 정비는 전부 다 절차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이제 각 파트별로 다 살이 들어가야 돼. 곧 이 말은 어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시라는 이야기고, 또 개발법에서는 계획이 두 개 나오죠. 개발계획하고 무슨 계? 실시계획. 뭐가 더 크다겠죠? 개발이 더 크다겠죠. 근데 우리 정비법은 계획이 4개 나오죠. 4개. 순서 제일 빠른 게 뭐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이야. 이 계획 순서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어. 진행 순서. 제일 빠른 게 무슨 계획? 정비기본계획. 알겠죠? 정비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누가 수립한다고? 시행자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한마디로 뭐라고? 자, 잘 봐봐. 사업시행계획은 무슨 계획이라 했죠? 공사계획이야. 간단히 말 우리끼리 이해할 때. 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야. 공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뭐라고? 사업시행계획. 우리 개발법 같으면 실시계획. 됐죠? 관리처분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 한마디로 분양계획이라고 했죠? 분양계획에서 뭔 말이야? 주택의 공급계획이야. 똑같잖아. 공급하는 게 분양이니까. 알겠죠? 자,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자꾸 틀리더라고. 이 문제 잘 나와 여러분들. 무슨 계획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택이 건설됐어. 자, 아파트 건설됐어. 그러면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된다. OX. 재건축 아파트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양자에게 줘야 되겠죠? 그럼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 OX. X. 사업 시행대 공급에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해. 그렇지. 여기 또 공급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다 틀리고 있어. 지금 알겠죠? 그건 이의 문제지 애우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애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이의 문제야. 공급의 문제는 무슨 계획이라고?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은 뭐라고?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야. 알겠죠? 맞아. 불도저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구체적 계획이 공사 우리 사업시행계획을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시행계획이에요. 그리고 분양이나 공급, 우리 주로 이제 공급이라는 말을 써. 알겠죠? 우리 공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이야. 근데 개발사업은 공급의 문제가 안 나오죠? 개발사업은 아파트 지어주는 게 아니거든. 개발사업은 한마디로 뭐라 했죠? 토지 정리야. 그래서 분양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비사업은 건축물 등 재건축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 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입체적인 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감은 잡으셨나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게요. 이해시킬 때 많이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차트가 더 오면 암기로 전환할 거니까 일단은 이해를 좀 바탕하고 보시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틀려도 될 걸 틀리더라고 보니까. 이건 애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알겠어요? 책이 어떻게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애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야. 아까 얘기했죠? 주택 공급 내지는 우리 건축물 지었어. 공급할 때는 무슨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관리처분. 사업시행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잘 나와 틀리게. 제 말 알겠어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드렸고, 내용은 10분 쉬었다 들어갈게요. 10분 쉬겠습니다.